지금 튜플은 데이터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 변경을 전혀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데이터 변경을 하려면 튜플을 리스트로 변경하고 이때 데이터를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튜플로 다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튜플을 만들면 이제 저희가 그 쉽게 데이터 변경을 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제 데이터, 튜플에 대한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이겁니다. 얘가 튜플의 데이터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튜플을 리스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리스트로 형 변환을 시켜서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리스트로 바꿔주시고,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변경을 하고, 리스트는 데이터 변경이 되죠? 데이터 변경을 하시고, 얘를 다시 튜플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튜플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TT2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20만 있다. 20만 있어서, 저희가 이 튜플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튜플은 변경이 안 되니까 그 변경을 위해서 데이터 변경을 위해서 리스트로 만든다. 그래서 리스트니까 뭐 ln2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꼬로 사용하시고, 그 리스트 가로 열고 이제 TT2 이렇게 TT2를 리스트로 만든다. 이러면 리스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 구조가 같기 때문에 별다른 거 없이 잘 지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n2.append이죠. 추가해서 30을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합니다. 변경을 해서 리스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변경 지금 추가했습니다.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게 그 TT2가 변경이 되는지 보시려면 프린트로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프린트 하시고 뭐 LL2를 이렇게 해서 찍어보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됐으니까 얘를 다시 튜플로 만듭니다. 그래서 TT2에다가 튜플에다가 저희가 이제 튜플 이렇게 스펠링 맞았네요. 튜플 가로 열고 그 다음에 LL2 리스트를 집어넣어서 리스트를 튜플로 만든다. 아시겠죠? 하시고 다시 이제 프린트 쓰신 다음에 그리고 TT2를 이렇게 TT2를 수령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종료 그 Alt Shift F10 눌러서 지금 튜플 쪽을 실행하시면 되겠죠? 실행해서 쓰시면 21번 라인에 문제가 생겼네요. 21번 라인 프린트 그 TT1 not defined. 이거는 지웠기 때문에 주석 처리 그 밑으로 그 오류나는 밑으로 실행이 전혀 안 되죠. 되시겠죠? 전혀 안 되시니까 다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맨 처음에 튜플을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튜플을 한번 찍어서 프린트 시스템에 TT2를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맨 처음에 튜플은 그 10하고 20밖에 없는데 이걸 리스트로 바꿔서 추가를 시켰고 얘를 다시 튜플로 만들어서 데이터가 여기에 추가가 안 되는데 여기다 추가를 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시키시면 튜플의 데이터도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튜플에 해당되는 것을 좀 해보셨고요. 자, 이제 딕셔너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튜플 수정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고요. 저희는 이제 딕셔너리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챕터 7에서 골점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파이썬 파일 하시고 이번에는 챕터 07 언더바 3입니다. 3 이거 딕셔너리 딕 쓰겠습니다. 딕셔너리에 넣어서 쓰시고 엔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딕셔너리는 구조가 좀 다른데 딕셔너리는 자바의 맵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 해당되는 구조는 중간에 알고 쓰시고 앞에 키 쓰시고 땡땡 쓴 다음에 밸류 값을 여기다 뒤에서 쓰는 구조.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럼 다시 키 땡땡 밸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딕셔너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뭐 딕1이다 이렇게 쓰시고 딕1 이꼬로 사용하시고 여기가 중괄하고 중괄하고 쓰시고 뭐 네임이 땡땡 사용하시고 뭐 이용합니다.
쌍따옴표 찍어서 이영환이다 이렇게 쓰시면 그 네임이 이거 변수야 뭐야 이렇게 되니까 인용번호를 쌍따옴표를 찍으셔도 따옴표를 쓰게 됩니다. 문자열로 이렇게 키를 만드시고 이영환이라고 쓰시면 딕션널에 해당되고요. 제가 이제 프린트를 이용해서 뒷기를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찍어보겠습니다. Alt Shift FC 딕셔너리를 실행해서 찍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 모양의 데이터가 그대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모양의 데이터가 그대로 찍힌다.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실 때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개 더 하겠습니다. 해서 네임을 이거 튜플 말고 튜플 딕셔너리 어떤 분이 울트라 고인실 쓰면 다른 분이 자꾸 복사한 게 저한테 와줘서 지금 튜플은 다 끝났으니까 딕셔너리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저희가 키를 콤마를 한 개 더 주시고요. 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두 개를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네임을 똑같이 집어넣어요. 네임을 똑같이 집어넣어서 한 개는 이영환이고 한 개는 홍길동이에요. 한 개는 홍길동이다. 홍길동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면 되는데, 자, 위에 거는 이영환이 제대로 찍혔어요. 이영환이 찍혀서 사용하는데 밑에 거는 맨 처음에 네임이라는 데다가 이영환을 집어넣는데 똑같은 네임에다가 홍길동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홍길동이 돼서 덮어쓰기가 된 거죠. 같은 키 값이 같아지면, 키가 같아지면 같은 여기 키는 네임은 한 개의 변수만 키라는 한 개의 변수만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보통 이 네임이라는 것을 이제 해시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네임이 저장되는 주소가 있어서요. 여기다가 이영환이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어넣었는데 같은 여기가 네임이에요. 같은 네임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홍길동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홍길동이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키가 같으면 덮어쓰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신 분은 열심히 딕셔너리에다 집어넣는데 키 값을 같은 값으로 해서 집어넣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키가 같으면 덮어쓰기가 됩니다. 덮어쓰기가 된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 되셨죠? 됐죠?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PDF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데이터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자 이제 몇 개만 써볼게요. 학번 이름하고 연락처만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맨 이렇게 해서 1이다 이렇게 쓰시고 이제 중간을 걸고, 자 저희가 이름 써서 이름도 한 개짜리 써도 되고 쌍따옴표를 써도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저희가 이제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땡땡 사용하시고, 이름은 뭐 이영환입니다. 이영환 이렇게 해서, 저는 쌍따옴표가 편하던데 연락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 뭐 010 연락처도 숫자가 아니라 문자니까 010-6324-5873. 제가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저한테 연락 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제가 동영상에다가 막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 한 명 안 와주더라고요. 참. 가끔 문자라도 생각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얘를 찍어 보시면요. 프린트에서 이제 맨 1을 저희가 맨 1을 이렇게 해서 찍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름이다. 근데 여기 저는 쌍따옴표를 찍었는데 따옴표가 다 바뀌었네요. 그죠? 바뀌어서 알아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준다. 이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됐죠? 네,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가 중간에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가 중간에 생긴다. DB에서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저장해서 한 개 한 개 추가시킨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맨 2를 하겠습니다. 맨 2 이꼬로 이제 딕셔너리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딕셔너리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리스트는 인덱스 번호로 쓰는데 딕셔너리는 키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 2에 대괄호 걸고 해가지고 성과를 찍고요. 맨 처음에 입력하는 건 이름입니다. 이름을 입력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꼴 쓰시고 이제 홍길동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그 다음에 맨2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연락처. 자, 연락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이렇게 010-1111-22. 자꾸 이쪽으로 전화하나? 제가 홍길동은 맨날 이렇게 1112 또는 8888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쟤는 연락이 안 되는 전화번호입니다. 위에 거는 진짜 연락이 되는 전화번호고. 되시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얘를 실행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찍으라고 하네요. 맨2를 찍으라고. 맨2를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고, 얘를 실행해 보시면, 네,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의 키 값으로 추가하실 때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이미 다 데이터가 돼 있는 경우 그냥 이제 이렇게 쭉 써가지고 중간에 써서 쓰시면 되고, 두 번째 데이터가 중간에 자꾸 생겨서 자꾸 데이터 중간에 처리해서 추가시키게 되는 경우, 그러면은 대괄호 사이에다가 키를 집어넣어서 인덱스 이름이 아니라 번호가 아니라 키가 집어넣어서 여기다 이꼴해서 할당하시는 값을 할당하시는 걸 쓰시면 추가가 된다.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똑같기 때문에 랭귀지의 제이슨 데이터 처리하는 거나 이쪽으로는 다 똑같아서 저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되나요? 만약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홍길동에서 뭐 개명을 해서 홍길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바꾸기, 이름 데이터 바꾸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름 데이터 바꾸기를 하면 맨2 이렇게 있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름이라고 쓰시고 키를 같은 이름을 쓰면 덮어쓰게 된다. 이런 건 아시죠?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순이 됐어요. 개명을 해서.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맨2를 찍어보시면,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홍길순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같은 키 값을 쓰시면 덮어쓰게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 사람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연락처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연락처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려면 델 이런 걸로 쓰시면 되고, 지금 맨2에 키값에 해당되는 이름, 연락처 이렇게 해서 날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서 맨2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찍어서 실행을 하시면 연락처가 날아간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날려서 데이터. 빅데이터 처리를 하실 때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날리는 케이스는 데이터가 이상한 데이터인 경우에 날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빼놓고는 날리지 않습니다. 원본 데이터들을 날리는 케이스는 거의 드무신데, 저희가 이제 전처리, 분석하기 전에 이상한 데이터는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거하실 때 삭제도 하시니까 리스트에 델리트해서 리스트 인덱스에서 써서 사용하는 거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찍으실 때 이름을 찍어 봅시다. 맨1의 이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맨1의 이름을 한번 찍어 보세요. 프린트 쓰시고, 아까 전에 썼으니까 맨1, 그 다음에 뭐 대괄호 냈고 사이에 키값을 줘서 이름이래요. 이름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키값에 해당되는 게 찍히는 게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가져올 수 있네. 이런 겁니다. 되시겠죠? 가져올 수 있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도 쓰시면 얘가 리스트인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딕셔너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가져오자. get이라는 함수가 아니라 get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름을 가져올 때 대괄호 엑사에다 키값을 집어넣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사하셔서 저랑 복잡하겠습니다 하시고, 여기에 이제 점 다음에 get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져오고, 키값에다가는 이름 담당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서 실행할 수도 있으시다.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get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아시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get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고, get은 이제 줄여서 이렇게도 없을 때 딕셔너리 get 키를 사용한다. 이러시면 없는 키를 찾을 때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그 딕셔너리 키는 없는 걸 호출하면은 오류가 나지만 딕셔너리 get은 없는 것을 호출하면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다. 오류를 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키값이 만약에 없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주소, 어드레스, 주소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두 개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그 이름은 있는데 여기 주소 같은 거를 써가지고 똑같이 주소가 현재 데이터에서 없죠? 이해되시겠죠? 없기 때문에 실행해 가시면 이 주소 부분에서 여기 exit 코드 1, 이거 오류 나오고 있구나. 위에 보시면 오류 나오고 24번째 줄 요거죠? 이렇게 쓰면 여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 주소 처리하시고요. 없는 데이터인 경우 이렇게 쓰시면 지금 없는 데이터인 경우 키값이 없는 키의 데이터인 경우 그냥 이제 저희가 쓰는 게 딕셔너리 대괄호고 저희가 키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얘는 오류가 난다 이겁니다. 얘는 오류가 난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지 코드가 1번이 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건 수술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거지 코드 0번이 되고, 여기서 프로그램상에서는 none이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none. 여기는 없는 키 데이터의 경우 이런 건데, 없는 데이터의 경우 get을 사용하시면 저희가 .get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바로 키값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get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none이 나온다. none.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과 그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찾는 방법, 찾아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셨습니다. 이번에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순서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키값에 의해서 데이터가 중구난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 1, 이렇게 키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데이터 값을 이거는 키가 저장되는 부분이고 이거 밸류가 저장이 되는 부분인데, 이 키 1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함수를 위해서 여기서 주소를 변환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해서 함수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데, 이게 여기 위치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위치가 되고 순서적으로 절대 저장되지 않습니다. 키 3이 있으면 키 3은 이쪽에 해서 여기 밸류 3, 여기가 밸류 1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키값이면 같은 주소가 할당이 돼서 여기 있는 게 변경이 같은 곳에 해당되는 게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순서적으로 뭘 처리를 하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키값에 해당되는 것을 순서적으로 받아와서 저희가 이것을 써가지고 순서적으로 받아온 다음에 얘를 포문을 돌려서 이 키값에 해당되는 값을 다시 불러오는 처리문을 사용하시면 이걸 순서적으로 처리도 가능하시게 됩니다.